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여러분, 국산 중형 세단 3대장들이 모두 연식 변경되었습니다. 7, 8월은 거의 매일 연식 변경 모델들이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요. SUV가 대세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절반은 세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와 K5 그리고 SM6까지 달라진 점과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산 중형 세단계의 볼륨 모델이죠. 이 소나타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나타는 전 트림에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화로 적용했습니다. 이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차선 이탈, 후측방 충돌 위험 등의 운전자 주의 경고를 해주는 핸들의 진동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능인데요. 안전사양이 전 트림으로 확대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에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화됐습니다. 이 견적은 뒤에서 제가 짤 건데 일단 이 구성만으로 프리미엄 플러스가 가장 가성비 있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화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림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N9 디자인 에디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 투싼 어드벤처 패키지 같은 외장 패키지인데요. 이 프론트 범퍼가 블랙 하이글로시 그릴로 변경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는 실사이드 몰딩도 N9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트렁크 스포일러와 19인치 휠,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러면 이 찐 N9과 이 구입한 분들이 조금 겹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기만 조금 손보면은 뭔가 세미 N9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나타는 단종설이 무색하게 내년 풀 체인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소나타는 가솔린에서 평균 51만원, LPI는 평균 50만원, 하부는 평균 77만원이 올랐습니다. 최저 39만원에서 최대 97만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래도 이 안전사양의 기본화가 이루어진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 가솔린과 LPI에서 70만원 미만으로 인상이 된 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현대 스마트 센스 2 81만원짜리 옵션에서 좀 몇 개가 빠지긴 했는데 실속 있는 옵션들이 기본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부는 97만원이나 올랐냐? 요거는 110만원짜리 스마트 센스 4 중에서 인기 있는 거 몇 개를 뽑아서 97만원에 기본화 시켜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2023 소나타의 인상폭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저는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식 변경 전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 기준으로 보면 이 현대 스마트 센스 2를 선택하면 81만원인데요. 그럼 총 2,876만원이에요. 이번 연식 변경 프리미엄 플러스가 2,864만원이니까 옵션 몇 개 빠진 것 치곤 아주 살짝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무선 충전을 솔직히 잘 안 써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식 아웃사이드 핸들은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크롬은 요즘 조금 뭔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2023에서 빠져서 저로서는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엔 K5입니다. 2023 K5는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서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가 기본화됐습니다. 적용되는 부위는 윈드실드 사이드, BNC 필러 가니쉬,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부분입니다. 중상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부터는 실용적인 옵션이 기본화가 되었는데요. 리어 도어에 수동 선커튼이 기본화됐습니다. 시그니처에서는 10.25인치 내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전 트림에서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K5에서도 이 외장 패키지인 블랙핀 모델이 신설되었는데요. 가솔린은 50만원, 하이브리드는 70만원을 추가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구성을 보면은 18인치 블랙 포인트 휠과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 스웨이드 재질 헤드라이닝과 AM/B 필러 트림, 시트에 헤어라인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2023 K5는 2.0 가솔린에서 평균 48만원, 1.6 가솔린 터보에선 평균 48만원, 2.0 LPI는 평균 57만원, 하부에서는 평균 84만원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 19만원에서 최대 122만원이 인상됐는데요.
일단 이 230만 원이나 비싼 시그니처에 있었던 썬커튼이 노블레스로 내려온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그니처인데요. 기존 95만 원짜리 10.25 내비와 30만 원짜리 스타일이 기본화되면서 113만 원이 올랐습니다. 뭐 12만 원 정도 저렴해지긴 한 건데 이 휠이 문제예요. 기존에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19인치 휠이었는데 2023에서는 18인치로 인치 다운이 됐습니다. 12만 원 차이로 보자면 꽤나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요즘 자동차 부품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던데 요거는 그런 시장 상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소나타가 에이다스 부분에서 변화를 준 거에 비하면 K5는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실속 있는 소나타 대비 K5는 조금 배짱 구성인 것 같은데요. 특히 시그니처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건 이거는 10.25인치 내비 영향이 크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 핸드폰 내비로 대체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M6입니다. 소나타 K5에 비하면 연식 변경 소식이 굉장히 조용했지만 구성은 SM6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먼저 TC260 라인업에서 액티브 댐핑 컨트롤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중간 트림인 L2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준대형급 옵션인데요. 살짝 유혹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C260 SE 트림에서는 17인치 휠과 트윈 머플러 데코 피니셔를 기본화 시켰습니다. LE에서는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오토매틱 하이빔, 뒷좌석 열선, 매직 트렁크가 기본화됐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RE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RE 트림에서도 명분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기본화됐는데요. SM6의 승차감 개선 노력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300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가 기본화됐고요. 이 어시스트 패키지 2는 사각지대 경보,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주차 조향 보조, 어라운드 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P 트림에서는 기본 트림이었던 XE가 삭제되고 LE를 기본 트림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본 트림에서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액티브 댐핑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 SM6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3 터보인 TC260에선 평균 137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나타가 평균 50, K5가 평균 80만 원 선인데요. SM6는 이 시작부터 이 현기차의 2배입니다. 그리고 1.8 터보 TC300은 143만 원, LPE는 1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꽤 큰데요. 특히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에서는 시작가가 3,500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소나타, K5 하부와 이 비비는 금액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SM6도 이 인상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RE 트림에서 액티브 댐핑 컨트롤 기본에 157만 원은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 SE는 좀 많이 오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한편으로는 157만 원이나 올랐는데 소나타나 K5 기본 트림과 가격대가 비슷한 걸 보면 이게 저렴한 건가 싶기도 하고 살짝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TC300 프리미에르가 소나타, K5 하이브리드급으로 올라간 건 특히 좀 의아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마 이 상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나타, K5, SM6의 인기 조합을 비교해서 가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나타는 1.6 터보의 프리미엄 플러스, 컴포트 1, 12.3인치 클러스터, 18인치 알로이 휠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만 해도 전방 충돌 방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기가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여기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18인치 휠까지 적용돼서 인기 가격대는 총 3,077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데요? 소나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에 욕심이 없으시다면 좋은 선택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K5인데요. K5는 1.6 터보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크렐 사운드가 가장 많이 선택되고 이럴 때 가격은 3,419만 원입니다. 이 HUD는 소나타 인스퍼레이션에선 기본, K5 시그니처에서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K5 시그니처가 91만 원 저렴합니다.
SM6는 TC260LE 트림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이지 커넥트 패키지 1, 센스 패키지가 선택돼서 인기 가격대는 3,133만 원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긴급 제동 보조 등 운전 편의 관련된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거의 모든 차종에서 선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스 패키지에는 18인치 알로이 휠과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묶여 있습니다. 실오너 의견으로는 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에서 밀리는 소나타는 가격으로, 인기 있는 K5는 배짱으로, 그리고 SM6는 K5와는 피하고 소나타의 대안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산 중형 세단 3대장의 연식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모델마다 달라진 점도 다양하고 인상폭도 제각각이라서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서 패키징이 좋아지는 것은 환영이지만 다만 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에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아무튼 중형 세단 연식 변경 모델들도 조만간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